코스피 지수가 무너진 6월 이후 2400도 회복을 못하는 위기감이 고조된 시장 상황 속에서 나홀로 고공행진하는 섹터가 있죠. 바로 진단키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들여다봤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줄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진단키트 종목 중에서도 특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액세스바이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대단합니다. 지난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4배가 올라서 영업이익 3,800억, 시총은 7,400억, 즉 퍼가 2.11 초저평가된 주식입니다. 퍼가 낮은 이유는 간단하죠. 성장성은커녕 완전 끝물이라고 여겨지는 코로나 진단키트 주식이기 때문인데 다시는 안 올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급등하는 그림이 바로 현재 액세스바이오의 상황입니다. 액세스바이오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말라리아 진단키트로 전 세계 1위를 찍었던 회사인데 코로나 발발 이후로 코로나 진단키트에 주력을 하게 되면서 매출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이제는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을 개척했고 안착한 부분이 한국의 다른 바이오 회사들과는 차별되는 부분이고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가령 코로나 진단키트를 팔아도 미국에서 팔기 때문에 미국 내 최대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미 우방 국가들 가령 오세아니아 등의 시장 진출 또한 손쉽게 성공한 특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을 보면 수출과 본 국내로 나뉘어서 있는데 여기서 본 국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팔린 코로나 키트는 수출 실적으로 잡히는 미국이 주무대인 회사인 거예요.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말라리아 진단키트로 사업력이 다져져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 동남아, 인도 시장도 이미 개척해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즉 판매 루트 혹은 영업 바운더리가 타 바이오 회사 대비 어나더 레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빌 게이츠 재단과의 오랜 협업관계, 바이든 정부의 코비드 서밋 초청기업 리스트에 포함되는 등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업 분석 링크를 우측 상단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바이오의 매출은 현재로선 코로나 진단키트가 전부입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이 열대지방의 진단키트 등이 전부였던 회사인데 이제는 0.4%밖에 안 되고 코로나 진단키트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코로나 홈 진단키트를 주력으로 차별점을 만들어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젠같이 진단소형 진단키트와는 또 한 차례 차별화를 만들어낸 거죠.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진단키트주가 모두 상방을 향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코로나 재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어젯밤 9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8,7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2,900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확산세를 주도하는 BA.5 변이의 검출률은 한 달 새 1.4%에서 35%까지 급증했습니다. BA.5를 포함해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확산하면서 재감염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5월 첫 주 확진자의 0.59%에 불과했던 주간 재감염 비율은 지난달 마지막 주 2.87%까지 상승했습니다. 면역 회피력이 센 BA.5가 우세종이 될 경우 재감염 확산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 초기처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7월 13일 뉴스를 요약하면 첫 번째, BA.5 변이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급속도로 재확산 중이고 재감염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면역 회피력이 센 BA.5가 우세종이 될 경우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다. 곧이어 정부가 새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코로나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인가? 다시 코로나 시국의 원위치로 돌아가서 백신 4차 접종, 5차 접종이 재개되고 진단키트 사용이 일상화되는 불길한 상상이 증폭될수록 액세스바이오 주가는 날개를 달겠죠. 액세스바이오는 코로나 재유행 이전의 화제였던 원숭이 두창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바이러스가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단순 접촉으론 감염되지 않습니다. 액세스바이오의 자회사 웰스바이오가 원숭이 두창 진단시약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인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 BA.5 변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액세스바이오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단기적으로 큰 랠리가 와도 이상할 게 없고 오히려 큰 랠리를 기대하는 게 정상이죠. BA.5 변이든 원숭이 두창이든 단기적으로는 매우 뜨거운 재료이고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도 끝이 정해진 재료임은 확실하죠. 그리고 그것이 퍼 2.1인 이유이기도 하겠죠. 지금의 좋은 매출이 코로나 종식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액세스바이오가 밸류에이션, 즉 퍼를 높이고 주가가 날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은 M&A를 통해서 사업 역량과 성장성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액세스바이오의 경우 시가총액이 7,400억인데 보유 현금만 7,347억이고 올해 예상 순이익만 6,300억입니다. 사업 확장 재료만 나온다면 퍼 2.11은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죠. 액세스바이오는 웨어러블 ECG, 즉 심전도 전문 기업인 웰리시스에 50억 원을 투자했다. 추후에 웰리시스 제품의 미국 판권을 확보하고 사업 및 기술 협력을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분야를 강화한다는 계획. 바로 미국 의료시장을 개척한 액세스바이오의 사업 능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헬스케어 기업들과의 협업이 드디어 시작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조금 아쉽습니다. 통으로 회사를 인수한 느낌이 아니라 50억 원 투자 계획? 많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 똑같은 자가진단키트 회사인 SD바이오의 3조 원짜리 인수합병 뉴스가 보이고 똑같은 기사 안에 액세스바이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SD바이오는 미국 체외 진단기업 메리디안을 인수합병했고 한국 제약 바이오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를 했다라고 합니다. 진단키트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시젠과 액세스바이오도 시장을 놀라게 할 통 큰 M&A 뉴스가 왠지 나올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